제가 레이저 무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반적으로 레이저 포인트를 출력을 강화시키면 레이저 빔 무기가 됩니다. 레이저 빔 무기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그렇죠, 레이저 무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엄청나게 좀 비싸게 하지 않고도, 비싸게 하거나 덩치가 이제 크게 만들지 않고도 뭐 대공 방어망이다, 뭐 어떤 뭐 드론이라든지 헬기라든지 현재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항공기를 격추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전파 개념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서로 파장이 틀린 전파를 이렇게 부목 현상을 대주면 멀리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레이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이저도 일종의 파장이기 때문에, 빛의 파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묶음으로 해서 이렇게 보내주면은 생각보다 멀리 가고, 제가 이렇게 레이저 이렇게 전파를 이렇게 가까이 아주 붙여주면 전파가 내 서로 간섭 현상이 일어나면서 하나로 뭉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약간 떨어지면 세 개의 파장이 틀린 전파를 쐈다는 부목 현상을 일어나서 멀리 갈 수 있다. 이 세 개가 하나로 합쳐서 항공기에 열을 전달해 가지고 기판을 태워버리거나, 그다음에 조종사를 열로서 타격을 줘 가지고 추락시키는 개념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추락시키는 개념에서 뭐 강하게 열로서 그냥 항공기를 확 녹여버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기판만 녹이는 정도라면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대공 방어망이나 적 항공기, 드론을, 헬리콥터를 공격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레이저 포인트처럼 만드니까 만들기가 쉽습니다. 일단 만들기가 쉽고, 제가 그 지상 전파포, 전파포를 한번 얘기를 했었죠. 비상 전파포를 쏘는데 이렇게 동심원처럼 나가는 그런 식으로 코일을 그냥 감아갖고 그냥 외부 안테나의 작용 없이, 이게 자체가 이제 서로 그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배치해서, 군사용이니까 좀 많이 배치해야 되겠죠. 파동 현상이 일어나면 이렇게 원형으로 감아 놓으면 그냥 동심원을 일으키면서 넓은 지역을 방어를 강화하고, 집중되게 전파가 이렇게 하나 더 직선으로 나가게끔 해주면, 이런 것들을 두 가지를 조합해 줌으로써 대공 방어망을 나타낼 수 있다. 레이저를 대신하는, 레이저보다 훨씬 멀리 나가죠. 대신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이저 포인트도 똑같아요. 레이저 포인트도 우리가 보면 이렇게 후레쉬 같은 데 보면 그 빛이 보면 안에 이렇게 전구 역할을 하는 LED가 있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빛이 이렇게 하나로 모아놓으면 레이저 포인트가 되는 거고, 이렇게 빛을 이렇게 분산을 시켜주면 여러 가지게 넓게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레이저 포인트를 하나 만들었다고 합시다. 레이저 포인트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를 나타냈다. 100개를 이렇게 20개에서 100개를 나타냈다. 그거를 한번 회전을 시켜 봅시다. 회전을 시켜 놓으면 어느 정도까지 멀리 가는가. 또는 레이저 포인트를 서로 묶어 가지고 하나가 아니라 2개나 3개나 5개 또는 10개를 묶어 갖고 쐈을 때 지금보다 훨씬 길이가 멀리 나가게 될 겁니다. 이런 종류의 이제 레이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고출력의 레이저 무기를 만들기에는 돈이 많이 들고 부피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정도 열이 전달되지 않더라도, 그렇죠, 드론 같은데 기판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움직이는 기기에 대해서 열만 가해도 떨어뜨려진답니다. 또는 움직이는 기기에 타고 있는, 비행체에 타고 있는 조종사 열만 가해도 시각에 이상을 일으킨다든지, 그리고 열을 두뇌에 일으켜 가지고 혼절시켜 준다든지, 이런 정도만 해도 레이저 무기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일단 레이저 무기가 있고요, 적외선 무기가 있습니다. 적외선 파장을 가지고 눈에 잘 안 보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결합을 했어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적외선을 가지고 이제 하늘의 전리층처럼 이렇게 뭐 수소나 이렇게 이런 가스, 산소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열을 시켜가지고 이온으로 분리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적외선에 좀 출력을 높여가지고 적외선 파장을 만들어내서 뭐 그런 것처럼 레이저 무기로서 하나는 레이저 무기, 하나는 적외선 무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레이저 포인터처럼 한번 쏴봅시다. 쏘면은 한 개가 아니라 5개를 묶음으로 또는 10개를 묶음으로 한번 쏴봅시다. 어느 정도 멀리 가나. 그렇죠. 이렇게 멀리가 다 작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회전을 이번에 시켜봅시다. 하나의 회전을 일으켜주면 얼마나? 회전을 일으켜주면 훨씬 더 멀리 갑니다. 회전을 일으키면 훨씬 더 멀리 간다. 이 부분이 이제 제 특허, 지적재산권의 부분이 되겠다. 묶어서 쏴라. 하나의 이렇게 고출력을 나타내는 것을 하나의 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뜨거운 열을 견디거나 그 장치가 복잡하다면 이게 그렇죠. 많은 대수를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 방식은 굉장히 단가가 싸고 레이저 포인트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단가가 싸고 수없이 수량을 많이 배치해서 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하늘에 목표물이 있다고 해서 합시다. 하늘에 목표물에 대공 방어망을 레이저 포인트로 쐈다라고 생각하시죠. 레이저 포인트가 그냥 지시를 할 수도 있지만 일정 온도 200만 도까지 안 되고 한 10만 도만 나타내 10만 도만 해도 그렇죠. 그것을 묶어서 10만 도를 나타내는 레이저 포인트를 3개를 묶었다고 생각해요. 부목 현상을 정확하게 서로 파장이 틀린 전파를 묶어 가지고 부목 현상을 나타내서 멀리까지 갈 수 있다라고 가깝게 더 붙여내면 서로 또 하나의 전파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중첩해서 쏘면은 그렇죠. 전파가 부딪히면서 서로 산란 현상이래. 빛으로 얘기를 하면 산란 현상이라는 거죠. 나중에 좀 이따 그 얘기도 할 겁니다. 빛으로 얘기를 하면 서로 전파가 부딪혀가지고 빛이 이렇게 불특정하게 불규칙하게 퍼지는 산란 현상도 일어납니다. 마이크로 이런 서로 파장이 틀린 전파를 묶어서 쏘는 것을 이렇게 부딪혀서 만들어 놓으면 인공번개 현상, 누전 현상이 일어나면 인공번개에서 불특정하게 촘촘하게 그냥 사방을 일종의 EMP 탄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항공기를 요격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도 이제 지적재산과 아이디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구체적입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기술이 매우 구체적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어떤 도구가 들어도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특허라는 개념이 사실은 그 실물을 딱 만들어 가지고 가다마다 그 특허를 허락받는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떤 이론을 주장하고 어떠서에 따라서 이론의 타당성, 설계를 해가지고 구체성을 나타냈을 때 그걸 특허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적재산권이지만 사실 특허나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어떤 누가 들어도 이해를 하고 그걸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냥 구체적인 기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적재산권은 또 아이디어까지 포함합니다. 아이디어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는 없습니다만 기술을 침범해서 만들 수는 있겠죠. 하나로 높은 출력을 만들기 위해서 거대한 장치가 필요하거나 돈이 많이 들거나 하는 것보다 10만 도나 5만 도도 괜찮다. 이것을 부목 현상을 만들어내면 보다 멀리 간다. 이렇게 마이크로웨이브 그냥 웨이브 그렇죠. 전파 무기처럼 멀리 간다. 그럼 훨씬 더 5만 도만 나타내도 그 정도 작은 출력이잖아요. 그거를 레이저 포인트 몇 개를 묶어서 쏴라. 또는 그것을 회전해서 쏴라. 회전해서 쏘면 아주 멀리까지 출력이 나간다. 참 이런 것을 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100대라고 칩시다. 이런 것을 100개를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저렴한 무기가 아닙니까? 예, 저렴한 무기가 되는 거죠. 묶어서 쏘면 출력을 내가 100만도 200만도 만들어 가지고 쏠 때 이 기계를 만드는 것보다 차라리 5만도라도 3만도라도 작게 만들어 가지고 서로 부목 현상을 나타내서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묶음으로 했더니 멀리 가더라. 충분한 열을 전달하더라. 드론 같은 거나 헬리콥터나 항공기 같은 거. 그 정도만 해도 기판을 태우거나 항공기 기계 이상을 일으키거나. 그러니까 눈을 다 녹일 필요 없다 이거죠. 조종사의 열을 일으켜 가지고 떨어뜨리는 개념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묶어서 쏜다 레이저를. 그런 거를 하면은 그렇죠. 아주 적은 비용으로 레이저 무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량 100개, 1000개도 만들 수 있어요. 자, 100개, 1000개를 어떤 한 특정 지역이라고 합시다. 5km 내나 3km 내에 특정 지역 대공을 방어한다고 합시다.
이런 걸 배치해 놨다. 이렇게 엇갈리게 쏘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빛의 산란 현상이 일어나겠죠. 이게 전파 무기처럼 이렇게 전파 무기처럼 부딪혀 가지고 인공 번개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빛의 산란 현상이 일어나면서 주변에 열로 뒤덮입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하늘을 태워버릴 수도 있어요. 그 정도면. 그럼 5만 도의 열이 10개가 묶이면 어떻게 되죠? 50만 도가 되죠. 이론적으로.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러면 100개가 묶이면 얼마 됩니까? 5만 도를 일으키는 레이저가 100개가 묶이면 50만 도, 500만 도 아닙니까? 500만 도. 500만 도로 열을 갖다가 1000개가 만약에 묶이면 1000개가 묶여서 서로 묶여갖고 하늘에 뒤덮이면 그렇죠. 거기 주변을 지나가는 모든 건 다 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개수를 많이 한다는 거죠. 레이저 무기를. 레이저 무기를 단순하게 만들어서 개수를 많이 하게 해서 대공 방어망에 사용하거나 드론에다가 그렇죠. 레이저 무기를 레이저 포인트 정도 이해하기 쉬우라고 레이저 포인트 이렇게 무기를 쏠 수 있는 드론을 개수를 많이 해서 상공을 그것을 쏴버려 특정 영역을 향해서 쏴버리면 그 항공기가 1km, 2km, 3km, 5km 내에 움직이는 거리를 계산해서 미리 쏴버리면 드론이나 비행체 쏴버리면 그렇죠. 그 부분에 하나 걸리게 돼 있어요. 그걸 통과하면서 하나 딱 걸리게 돼 있습니다. 열 지역을 통과하면서 열을 방어하는 어떤 장치가 없다면 완전히 기판이 태워지거나 조종사가 열로 인해서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만들기가 쉽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주 저렴하게 만들 수 있고 레이저 포인트를 좀 더 강력하게 만든 그런 레이저 무기다. 그러니까 대수를 500대 1000대 막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쌉니다. 비행체에 탑재할 수도 있고 지상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주 싸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지상에서의 전파포다 그러면 이렇게 직선으로 쏠 수도 있고 동식문으로 만들어 쏠 수 있는 것처럼 이거를 이렇게 엇갈리게 막 중첩해갖고 팍 쏴버리는 거야, 하늘에. 그러면 그것이 하늘의 한 특정 지점을 100개의 레이저 무기가 특정 한 지점을 갖다 초점을 맞춰갖고 그 특정 한 지점 1km에 그 빛을 같이 거기다 집중시켜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그러면 거기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 컴퓨터를 통해서 특정 명령어만 입력하면 특정 지역에 대해서 그쪽 부분에 사방 1km, 전후좌우 사방 1km나 2km 내에 500만 도의 온도를 높일 수가 있는 5만 도짜리 100개를 다 집중시켜주면 그러면 굉장히 저렴한 무기로도 하늘에 높은 열을 나타내는 그런 무기를 구현할 수 있다. 대수를 많이 한다는 거죠. 자동차에 싣고 가도 되고요. 자동차 싣고 가가지고 사람을 인명을 산상시킨다 그러면 그쪽 부분에 적외선 무기를 가졌다. 적외선 무기를 가졌는데 적외선 무기를 파장을 만들어내고 그 특정 지역에 대해서 내가 그렇죠. 그 적외선 파장을 갖다가 여러 개 묶음으로써 쏘는 그런 그런 무기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걸로 이제 효과적으로 쭉 한 번만 이렇게 휘둘러 주면은 전부 다 거기 특정 열이 올라가지고 생물체는 다 죽겠죠. 특정 열이 자신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열이 올라가고 다 태워주 죽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네, 이렇게 묶어라. 이렇게 적외선을 이렇게 쏘는 그런 장치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 개 묶여라. 5개나 10개나 묶으면 어떠냐? 묶어가지고 쏴라. 그럼 훨씬 더 강력하게 나타낼 수 있다. 또는 여러 대로 만들어서 여러 개가 중첩해서 그 부분을 적외선 무기를 가졌다. 그럼 한 지역을 한 건물을 공격하거나 적이 이제 모여 있는 그 특정 지역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럼 100대가 협력해서 그쪽에다 쏘면 어떻게 됩니까? 작살 나죠. 지상 무기로도 사용될 수 있고 대공 무기로 사용될 수 있고 드론이나 이런 것들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주 저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는 아주 그렇죠. 비싼 무기가 아니에요. 저렴하게 만들어서 그거를 서로 협력해서 그쪽에 해주면은 굉장히 저렴한 무기 대비해서 엄청난 강력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예. 뭐 거기다가 그 레이저 무기로만 의존하지 않고 특정 지역을 탄을 가령 그 특정 지역의 포탄이다. 그러면 특정 하늘에
사방 이렇게 5km나 1km, 10km 지점 이점에 그쪽 싸가지고 자탄을 같이 형성하는 자탄이 퍼뜨려지는 식으로 대공방어망을 구축해 봅시다.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이게 복합 무기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꼭 레이저 무기만 고집할 게 아니라 그걸 같이 터뜨려주는 것을 쏜다든지 EMP탄을 같이 쏴주는 개념이다. 전파 무기까지 두 개를 합쳐 봅시다. 이번 전파를 통해서 지상에서 쏜다 또는 항공기에서 쏜다. 이거를 레이저로 쏜다까지 같이 개념을 전파 무기 플러스 레이저 무기 또는 적외선 무기를 같이 묶음으로써 같이 대공 방어망을 형성하거나 특정 항공기 특정 영역을 갖다가 방어하는데 공격하는데 사용한다고 생각. 지상을 향해서 쏴봅시다. 어떻게 되나? 그렇죠. 아작나는 거예요. 지상 항공기에서 이렇게 드론 100대에서 순간적으로 5만 도 정도의 또는 3만 도, 1만 도면 어떻습니까? 1만 도면 사람 안 죽습니까? 네, 5천 도라도 다 죽습니다. 5천 도의 열을 나타내는 것을 가지고 드론에 실어 가지고 밑을 항공기가 1000대가 쏜다고 생각해 봅시다. 폭발음도 없어요. 폭발음도 없고 조용히 예전에 그때 TV를 보니까 유성에서 태양빛을 모아가지고 밑으로 쏩시다. 자, 그러면 위에서 위성처럼 태양빛을 모아가지고 지상을 향해서 쏘는 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양 반사판만 있으면 돋보기로. 예, 그렇죠. 돋보기로서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돋보기로서 하늘에서 돋보기를 모아가지고 지상의 특정 지역에 5km나 10km를 위성 태양 지별판을 가진 그런 드론 위성을 올려가지고 1000대를 가지고 특정 지역을 조사해 봅시다. 거기에 생물체가 살아남을 것 같습니까? 안 남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죠. 전기를 통해서 레이저 무기를 만들어내고 적외선 무기를 만들어내도 되지만 이런 태양빛을 돈이 안 드는 태양빛을 통해서 특정 지점에 그 열을 갖다가 굉장히 뜨겁게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대수를 1000대, 2000대로 해가지고 특정 지역을 공격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 도시다. 그럼 도시 전체에 대해서 집중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도시 전체의 모든 것은 다 타버릴 것입니다. 강력한 무기입니까? 아닙니까? 강력한 무기죠. 그래서 꼭 전기를 통해서 레이저 무기를 만들어내야 되고 적외선 무기를 만들어내도 되지만 그렇죠. 태양빛을 이용해 가지고 1000대, 2000대 만대 이용해 갖고 그래서 빛을 반사해서 한 돋보기처럼 특정 도시의 특정 군사적인 목표물에게 집중시켜 주면 그 주역은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저렴하죠. 제 무기의 특성은 항상 그렇죠.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 굉장히 위력이 강력하다. 그리고 허황된 이론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이것을 듣고 그냥 만들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하늘의 위성의 영역까지 안 가더라도 그렇죠. 하늘에서 빛만 반사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빛만 반사해 주면 됩니다. 하늘에서 레이저 무기를 쏜다. 레이저 무기를 쏴가지고나 적외선 무기를 쏴고 지상에 도달시켜서 1000대, 2000대가 한꺼번에 도시를 태워버린다. 특정 지역을. 적외선 무기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적외선 무기를 특정 생물체를 다 없애버린다. 이해가 가죠? 세 번째는 태양빛을 모아가지고 지상 전체에 이렇게 것을 쏴가지고 완전히 그쪽 지역을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돈이 굉장히 저렴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하고 이해가 가십니까? 네. 만약에 그런 레이저 무기나 적외선 무기나 어떤 열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무기를 그래서 제가 토네이도를 일으키는 마이크로 전파를 이런 원반식으로 만들었고 마이크로 전파를 사방에 배치해 놓고 회전을 시켜주면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는 방식으로 그것을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더 강력해집니다. 그것을 레이저 무기를 지상으로 쏠 때 회전을 일으키면서 여러 가지 레이저의 묶음을 회전을 일으키면서 쏴버리면 강력합니다. 그 출력은 레이저 무기를 나타낼 때 쏠 때 그 통로가 제 방식의 어떤 뭐라 그럴까 서로 구경이 틀린 회전 간격이 틀린 대중소 회전 간격이 틀린 이런 것 통로를 거쳤다 하면 그렇죠. 더 중폭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런 아이디어, 이게 단순한 아이디어지만은 매우 구체적이면서 실현 가능하고 아주 싸게 무기를 제작할 수 있고 강력합니다. 어떤 그렇죠 뭐 이렇게 핵 방사능이다 이런 거 필요 없이 특정한 도시 자체를 태워버리고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군사적인 지역도. 그래서 매우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내가 태양열 조리기를 만들었다. 태양열 집중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시다. 이번에는 태양열 집중기를 방송국에서 이렇게 촬영하는 이렇게 빛을 반사하는 것을 100개를 해가지고 특정 부분에 열을 조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부분을 대중소, 크게 작게 만들 수 있습니까?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물을 끓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을 끓이면 공짜죠. 다만 햇빛이 좋은 지역은 더 효율이 높고 햇빛이 잘 안 드는 지역은 효율이 낮겠죠. 이런 단순한 아이디어를 그렇죠. 숫자를 많이 해서 거기에 집중을 시켜주면 물을 끓일 수가 있습니다. 물을 끓이면은 그 부분을 가지고 온수를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그거를 특정 지상에서 아니라 하늘에서 그거 갖다가 태양 전지를 태양 반사판을 갖다 하늘에서 두고 특정 지역을 반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을 끓이는데 한 100m 정도 지점에서 햇빛이 잘 드는 지역에서 태양 전지판을 두고 태양 반사판이죠. 반사판을 두고 거기다 열을 집중시켜 주면 그렇죠. 바닷물이라도 끓일 수 있고 물 웅덩이 같은 거 끓여 갖고 온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돋보기식으로 이렇게 수없이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가령 이렇게 태양을 여러 각도에서 다 이렇게 태양빛을 모아가지고 돋보기를 갖다가 100개를 설치했다고 합시다. 돋보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각도마다 이렇게 틀리게 이렇게 이렇게 태양빛이 들어오겠죠. 그럼 하나로 통로를 통해서 그것을 태양빛을 모아준다고 합시다. 태양빛이니까 그렇지 안에 이렇게 통로를 만들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집 안에도 어떤 빛을 받아들여 가지고 통로를 통해 집 안에까지 햇빛이 들어오도록 반사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작은 돋보기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열을 하나로 그 빛을 하나로 모으는 장치,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물을 끓이는 장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양 빛을 통해서 물을 끓일 수 있겠죠. 그것을 통해 태양열 조리기도 만들 수 있겠죠. 태양빛 조리기, 그걸 통해서 이렇게 뜨거운 빛으로서 돋보기처럼 그걸 익히면 되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죠. 돋보기 100개, 돋보기 1000개를 가지고 돋보기가 아주 미니일 수도 있고 대중소 미니일 수도 있고요. 하늘에다 좀 높은 지역에서 쏘면은 숫자를 많이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상에다 놓으면 장소의 제약으로 인해서 좀 어렵죠. 그런 하늘에다 뭐 20m, 30m, 500m, 100m짜리의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밑으로 태양빛을 모아서 쏜다고 합시다. 특정한 지점을 하면 거기 물을 데울 수 있습니다. 물을 데우면 그 전기 터빈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전기 터빈도 가능하죠. 예. 또 하나 태양빛을 만들어 갖고 제 방식에 서로 입자 굵기가 틀린 금속판으로 만든, 그래서 이렇게 사실상 열이 전도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전기가 전도될 수 있는 부분을 전지판을 이렇게 서로 결합, 그래서 두께가 틀린 금속판을 결합해서 태양 전지판을 만든다고. 만들 때는 빛을 받아들이는 부분은 얇은 판이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안쪽으로 갈수록 두꺼운 판으로 하면 한쪽으로 이렇게 제 방식의 슈퍼 다이오드처럼 전기를 살짝 걸어주면은 이쪽으로 태양빛이 유도돼서 태양 전지판이 사용될 수 있다고, 효율이 높다고 얘기를 했죠. 그 방식으로 태양 전지도 사용할 수 있다. 또는 돋보기처럼 만들어서 태양 열을 가지고 열을 일으켜 갖고 물을 끓일 수 있다. 음식을 조리할 수 있다. 이 방식을 통해서 하셨으면은 제 아이디어를 침범하시는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 숫자를 많이 해라. 돋보기 숫자를 많이 하면 그것도 세다. 돋보기가 굳이 뭐 이렇게 가까운 데 붙어 있어 가지고 돋보기 형식으로 사방 여러 각도에서 들어오는 것을 하나의 이렇게 그 통로를 만들어라. 통로를 이렇게 빛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라. 뭐 저 통로가 좀 길 수도 있죠. 길면은
그렇죠. 훨씬 더 효율이 높겠죠. 짧은 것보다. 이렇게 빛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통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하나의 통로를 2개, 3개, 4개, 5개로 해서 그것을 다시 하나로 집약시켜 줄 수 있습니까? 네, 이 방식으로 해가지고 열을 데운다는 거죠. 돋보기식으로 여러 각도에서 빛을 모은다. 하나의 통로가 있다. 그것은 통로가 이렇게 있고 빛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다. 빛이 이렇게 반사해서 안쪽까지 깊이 들어올 수 있게 한다. 너무 길면 그것도 비효율적이에요. 가장 적절한 길을 쫓아서 이런 통로를 5군데고 나중엔 그것이 하나의 통로로 집약이 된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것은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5군데 통로에서 들어온 태양빛을 하나로 집약해주면 거기서 물을 데울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따라서 태양열 조직이나 어떤 태양열 온수를 해가지고 하거나 증기 터빈을 만들거나 그래서 이로 인해서 어떤 물을 데워가지고 전기 발전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제 아이디어를 침범하시는 거죠. 그죠? 지적재산권 아이디어 사실상 이게 매우 구체적입니다. 기술 자체가 누구나 들으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봅시다. 위에서 태양 전지로 태양열을 모아가지고 밑을 갖다 조사할 때 이 돋보기 방식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태양 전지판을 각도를 조절해서 밑을 띄워줄 수도 있지만 하나의 통로를 거쳐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태양 전지판에서 유성이다. 아니면 태양 지별판을 가진 반사판을 가지거나 그래서 받아들였다. 그럼 그것을 갖다 빛을 통로를 하나, 둘, 셋, 넷, 5군데 밑으로 이 5군데로부터 들어오는 태양빛을 하나로 모아주고 그것을 하나로 모아갖고 밑을 지상을 갖다가 그걸로 빛을 갖다가 쏴보십시오. 얼마나 강력한 레이저 무기가 되는가. 레이저 무기가 일종 빛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력한 레이저 무기가 되는 거죠. 이 방식을 따라 군사 무기를 만드시면은 제 아이들을 그렇죠. 침범하는 것이 되십니다. 이걸로 그래서 뭐 고도에서 높은 고도에서 태양열을 받으면 훨씬 더 지상보다도 많은 태양을 받아서 그 태양까지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지구 위에서 상공에서 할 수도 있지만 저렴한 무기 만들기 위해서 위에서 빛을 받아가지고 돋보기처럼 받아서 하나 통로, 둘 통로 5개, 통로 100개라도 상관없어요. 꼭 얘기하면 난 2개를 통로를 했으니까 괜찮다. 뭐 3개를 좀 어이가 없어. 2개나 3개나 5개나 상관. 이런 빛을 하나로 모아주고 하나의 통로로 합쳐준다. 빛을 하나로 합쳐준다. 이 통로가 바로 아이디어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럼 그 태양을 받아가지고 밑을 지상을 그걸로 태양빛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가열을 해주면 밑에 다 타버립니다. 그것이 비행체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비행체. 그런 것을 이렇게 빛을 쏘는 태양빛을 쏘는 장치를 하늘에다가 1000개를 배치해 놓거나 10,000대를 배치해 놓는다고 봅시다. 10,000대 배치하면 지상 탑니까 안 탑니까? 어떤 특정 도시라도 다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기를 만들면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아주 저렴하게 만들 수 있고 너무나도 구체적인 아이디어여서 쉽게 어떤 나라 어떤 누가 들어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